때는 고수들은 거의 다 붙을 거고, 네. 고수들은 거의 다 붙을 거고, 하반기 때는 뭐, 고만고만 사람들이 경쟁할 거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붙는 사람은 다들 붙어요. 그래서 요게 NCS가 이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냐. 현실적인 이야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렛츠 기릿 갑니다. 예. 아, 제가 좀 텐션 좀 올리려고 좀 억지스럽게 오버하고 있는데 뭐 거북하신가요? 예, 괜찮아요? 예.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을까봐 그냥 예, 뭐 유튜브처럼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지극히 원래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리실까봐. 예,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예, 예, 갑니다. NCS 공부법. 자, 아이고, 왜 여기 안 보여? 예, NCS는 10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의사소통, 그 다음에 여기 수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예, 그리고 여기 이 자원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조직이해, 기술정보, 예,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자기계발, 직업윤리. 예. 그리고 참고로 이 세 가지는요. 시험을 과목으로 볼 때도 있고 인성시험으로 따로 평가할 때도 있어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는 거죠. 솔직히 제목 자체가 직업윤리 대인관계지 않습니까? 10과목이나 됩니다. 참고로 이 10가지를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솔직히 이거 생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서류에서 막 서울대 나오거나 연고대 나온 사람들 뽑았잖아, 막.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봤자 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직장 생활을 못해. 막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어갖고 막 그냥 맘먹어, 그냥 직장 상사나. 안 되겠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사이 관계 막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혼자만 일 잘하면 뭐 하냐고요. 예, 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10과목으로 늘어난 건데, 거의 대부분 핵심 영역이 이 네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 파트는요, 유형의 구분이 없이 다 모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스텝 모듈로 나눠지는 건 몇 개다? 네 과목이다. 요렇게. 예. 그러니까 피스텝형이다 모듈형이다 나눠지는 건 뭐다? 바로 의사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예요. 예.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이거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위해서 점수를 올려야 할 파트는 뭐냐? 시간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거, 시간 대비 성과가 잘 나오는 건 바로 뭐냐? 요 두 놈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여기에. 그 다음으로 시간을 할애할 만한 데가 바로 뭐냐? 문제 해결. 이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괜찮아요. 문제 해결은 이제 유형이 이제 사고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고력 상한 판단이 있는데 상한 판단형은 문제가 좀 쉽습니다. 좀 지문이 길편이긴 한데 아주 쉬워요. 그러면 시간 투입 때문에 진짜 성과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시간도 오래 잡아먹는 거 바로 뭐냐? 이 자원관리입니다. 자원관리는 수리가 어느 정도 고수 계열의 반열에 올랐을 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리에 또 배웠던 스킬을 자원관리 때 쓰면요. 진짜 효과가 좀 납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다 말씀드릴게요. 자원관리도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전부 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다 공개할 겁니다. 근데 3시간 만에 공개하지 못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수대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다 모듈이니까 예. 뭐 시험 1개월 전, 아예 안 보시면 안 돼요.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아까 전에 그 초록이 있죠? 하나 사셔갖고 달달달달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네 과목도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 중에서 뭐 세 과목만 나올 때도 있어요. 의수 문자인데, 뭐 의수문만 나오는 데 있는데, 참고로 이 자원관리라는 놈은요, 혹은 이 문제 해결이라는 놈은요, 의사소통에도 들어가고 수리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험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만 나와요 해도 자원관리까지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관리라는 놈 자체가 성격상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원관리가 비용을 아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까지 여행을 가는데 최적의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싶어. 이거 솔직히 문제 해결 능력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최적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비용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수리 능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원관리 놈이 왜 어렵냐? 지금처럼 복합적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모여야 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상호 보완해줘야지만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자원관리에 많은 시간을 처음에 쏟지 마세요. 과감하게 저는 버리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어느 정도 쌓으신 분들이 이제 점수는 이제 문제 해결이나 수리나 의사소통은 이제 공부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자원관리 점에서 점수를 좀 더 추가해 볼까 하는 심정으로 예.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듈이기 때문에 초록이 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공통력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또 득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게 대기업이거든요. 몇 가지만 추려놨는데
이 대기업이 나오는 퍼센테이지, 뭐 삼성은 수리하고 추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수리에 해당하는 게 방금 전에 수리 똑같고, 이 추리에 해당하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에 정확히 말하면 사고력 파트. 예, 보면 공통 영역이죠. 의사소통인데요. 여기서도 참고로 의사소통이 피스에서 비문학독해가 나와요. 비문학독해. 이런 거 나와. 주제문 찾기, 문담 배열하기. 근데 이제 어휘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휘까지도 나오긴 해요.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내용일치 찾기,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추론하기, 뭐 이런 것들, 빈칸 채워 넣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공통 영역입니다. 공통 영역. 그리고 참고로 보세요. 이것도 포인트인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다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 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종이에 손가락으로 쓰는 게 쓰면서 푸는 게 편하겠습니까? 모니터 보고 따로 종이에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손가락으로 시험지를 푸는 게 편하겠죠. 얘네들도 그걸 알아. 이번에 코로나 때 한번 해봤거든. 근데 예전 난이도로 온라인 시험 했더니만 점수대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험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NCS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시험 보잖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인적성 대기업 거 보잖아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대기업 갈 사람들도 NCS 교재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쉬워지지? 지문도 막 NCS는 막 이래, 막 길어. 한 바닥인데, 얘네들이 지문이 짧아. 그래서, 그 너무 쉬워, 진짜. 어떡하다.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홍콩, 소림사 다녀. 근데 두부 때려봤자 주먹이 단단해지겠냐고요. 막 모래 찍고 돌멩이 때리고 나무 부셔야죠. 예, 연습은 좀 어떻게 하라. 하드하게 해야지. 요거 나중에, 그냥 대기업 한번 시험 볼까? 너무 쉽잖아 하면서 그냥 풀려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은요, 이게 응용계산이, 수리에 응용계산이라는 파트가 있거든. 응용계산이 뭐냐면은, 막 거속시 같은 거, 소금물 같은 거 푸는 거 있는데, NCS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더 돼요. 예를 들어 20문제다. 그럼 NCS는 소금물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20문제 주면 5문제 이상씩은 나오더라. 예. 그래서 좀 공부 방식이 살짝 다르긴 하나, 예. 뭐 자료 해석이 솔직히 포인트니까, 예. 나중에 자료 해석이 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CJ는 이번에 또 이제 공간 제한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얘네도 출제 경향이 바뀌어요. 예. 바뀝니다. 아무튼 온라인 시험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NCS 공부하면 대기업 대비가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런 것만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은 갑자기 뭐 할 수 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별표 표시는 뭐냐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대비가 되더라. 그래서 뭐 중심으로 공부하자. 이 네 가지를 무슨 영역으로? 이 피셋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출제 적어놨거든요. 보다시피, 예. 뭡니까? 서울교통부터 다 나오네. 보다시피 공통용어 보이시죠? 예금보험공사는 수리가 안 나오네. 수리 싫어하시는 분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근데 출제기간 바뀌면 또 이것도 바뀌는 거라서 이거 정해진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021년도 자료입니다. 예, 지금 2023년인데 2021년도 자료예요.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적는 거지 이것만 갖고 하면 되고 여러분이 따로 별도로 또 조사하셔야 됩니다.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 네 가지 영역이 주를 이룬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보다시피 거의 나오지 않는다. 왜냐면 이게 적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뭐 성격 같은 거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거의 대부분 치러지기 때문에 예, 거의 네 가지가 메인이다. 그래서 어디서 점수 올려라? 수리 의사소통에서 점수 올려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 해라? 문제 해결 사고력 파트 연습하셔라. 예, 마지막으로 시간 남으면 뭐 해라? 자원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막 3시간씩 진행할 건데, 예, 수리 의사소통이 생명이다. 여기서 점수를 안 올리면 안 된다. 여기서 점수를 쫙 올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리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내일 해서 저랑 같이 수리하시면은 방향성 잡을 수 있어요. 방향성 진짜 약속드립니다. 진짜. 저 믿어주세요.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보죠. NCS는, 피셋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달달달달달 문제집 풀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문제 풀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요리로 예를 들면은 요리 완성품, 김치찌개 레시피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추장은 무슨 맛이 나는지, 간장은 무슨 맛이 나는지, 소금에서는 무슨 맛이 나는지, 설탕에서는 무슨 맛이 나는지, 칼질은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어떠한 요리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레시피로 보니까 탕수육을 만들래. 그 머릿속에서 이제 허전 돌아가는 거지. 탕수육의 그 소스의 맛을 떠올리면서 토마토 소스를 넣는 거지. 근데 토마토 소스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 모른다면 요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를 팁으로 확장해야 돼. 팁으로. 제가 수업 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참 이것도 한번 하자. 기본 풀이와 요령의 습득이 필요한 이유.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풀이 원리를 습득한 다음에 빨리 풀 줄 알아야 돼. 보다시피 시험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70분에 50문항 풀어야 되고요. 65분에 50문항 풀어야 되고요. 예, 수장 공부 40분에 40문항 주고요.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CS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스탑워치, 시계 켜놓고 하죠. 한 문제당 풀 시간을 제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100점 불가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불가능 시험.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프리틱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60점대 초반, NCT 초창기 때 60점 넘어가면 합격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피셋형이라고 하더라도 70, 80점대까지 나와버려요. 왜냐면 요즘에 책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요령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훈련한 사람들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아니면 타고난 사람도 있겠고요. 아무튼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스탑워치 갖다가 시간을 재시는 분들인데 정확히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 시간인 거예요. 평균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을 뭐 1분 50초, 1분 40초 내로 풀려고 거의 대부분 말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뭐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릴지 짧게 걸릴지는 뭐 해봐야지 알아. 문제 유형을 알아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수들만 알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초짜들은요, 그냥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먹고 보는 거야. 예, 예.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먹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다 잡아먹는 거지. 배탈 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가시면, 버려야 될 문제, 스틱할 문제를 아셔야 돼. 그럼 버려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냐? 바로 여기서 스탑워치가 필요한 건데,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탑워치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야. 짧은 시간을 재는 걸로 쓰기도 하지만 뭐 어떤 걸로 쓰는 거다?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문제 유형이 있죠. 당연히 문제 유형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안 걸리는 거는 내가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유형 나면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오래 걸리는 유형은 시험 준비 전까지 대비가 되면 좋겠지만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보완해야지. 만약에 시험 준비가 많이 남았다. 그럼 보완해갖고 시험 시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아 임박했으면 그냥 버리는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탑워치가 뭐하다? 필요하다. 내가 오래 걸리는 유형과 짧게 걸리는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모든 문제를 1분 40초 안에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5번이에요. 사지선다예요. 내가 3번을 먼저 봤더니만 답이야. 그럼 시간 어떻게 걸리는 거야? 짧게 걸리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1번부터 봤더니 5번이 답이야. 그럼 시간 뭐 하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운빨이거든요. 운 요소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나한테 내 운이 적용이 되는 시험이 만나면은 나는 뭐 하는 거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 1번부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답이 뒤에 있더라. 그래서 5번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고 3번부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운을 좀 실력적인 요소로 바꾸기 위함이지. 1번부터 푸니까 시간이 그동안 오래 걸리더라 하면서 자기가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하우 같은 걸 쓰는 거지. 3번부터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운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수 좋으면은 시간을 짧게 걸리는 거고 재수 나쁘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거죠. 실력이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무조건 1분 40초라는 1분 50초라는 시간에 얽매이진 마세요. 초반에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초반에는 어떻게 해라? 시간의 압박보다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라. 한 문제를 제대로 뭐 해라? 분석해라.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아무튼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책을 선정하실 때 이 기본